안녕하십니까. 중급 스페인어 문법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임주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배웠던 기초 문법을 근간으로 해서 더 많은 문장, 더 많은 단어를 응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함께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정관사와 부정관사와 관사 없이 쓴 경우, 그리고 중성관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사라 그러면 일단 재미없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잡한 걸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이 교재 안에서만큼은 여기에서 배운 문장, 배운 문법만큼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틀린 문장을 쓰지 마시고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16일입니다. 오늘은 정관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자료란 제가 올려드린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라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도 잘 알고 계시죠? There is a house.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In the house. 그 집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막연한 집이 한 채 있다. 그 다음에 그 집에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처음 언급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에는 보통 부정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 나온 말을 언급할 때에는 정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이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 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중급 스페인어 문법 첫 번째 페이지를 펴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 집합 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집합 전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 hombre es mortal. mortal.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예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도 있지만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혹은 긴가민가한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는 노력. 각자가 다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l hombre. hombr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성이라는 뜻도 있고 인간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 정관사 el을 사용해서 el hombr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보시면 es mortal.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옴브레를 다른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이 문장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옴브레는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나타낼 때 주어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사를 사용하되 단수도 복수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단수를 예를 들었지만 복수 예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odos los seres vivos son mortales. 여기서 todos los seres vivos 그랬습니다. vivo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뭐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영원히 살 수 없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선 주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수 정관사를 사용해서 복수도 집합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아울러서 부정관사 용법은 이번 시간에는 안 배우지만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 부정관사도 이와 같이 집합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단수로만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은 예문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옴브레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Un hombre no llora. 자, 무슨 뜻일까요? 이때 옴브레는 사람을 뜻하기보다는요, 남성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울지 않습니다. 내지는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옴브레 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부정관사 운을 써서 남자라는 집합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의 경우에는 복수 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만 써서 전체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주어가 불가산 명사이면 단수 정관사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불가산 명사. 단수로만 쓰는 명사들 있죠. 디네로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럴 경우는 그럼 복수를 쓸 수 없잖아요. 당연히 단수를 쓰겠죠. 자, 우리 교재 1페이지에 보면 El agua es importante para la salud 이렇게 나왔어요. 물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El agua 그랬습니다. 자, agua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입니까? 제가 여성명사예요. 그런데 강세가 오는 아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명사는요. 자, 앞에 정관사 단수일 때 엘이 붙는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에라구아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물은 건강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남성 정관사 단수 엘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도 물이라는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어가 가산 명사이면 단수 복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명사가 수식 어구와 사용이 되면 정관사를 사용한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수식 어구와 함께 사용이 된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수식 어구. 자,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Es el abogado de Luis. 자, 여기서 아보가도라고 하면 변호사예요. 보통 세르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직업을 나타낼 때, 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 아보가도 앞에 관사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를 썼습니다. 자, 왜냐하면 뒤에 수식가 나왔고 데 루이스가 왔습니다. 자, 수식 어구와 함께 사용할 때, 자, 아보가도 앞에 정관사 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밑에 비교 es abogado. 이때 관사 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세로 동사 올 경우에요. 관사 안 씁니다. soy estudiant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식 어구가 사용되는 경우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vendió la moto negra. 자, 여기서 moto 하면은 motocicleta 해서 오토바이인데요. 원래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벤디오 라모토가 됐습니다. 자, 뒤에 네그라가 나왔습니다. 네그라. 검정색 오토바이를 팔았다. 여러 오토바이 중에 검정색 오토바이를 팔았다라는 뜻이죠. 자, 특정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사 라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특정한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뒤에 형용사 혹은 전치사 대가 이끄는 절 혹은 여기는 깨라고 하는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이네요. Compré la cerveza que me encargaste. 자, 너가 나한테 맡겼던 맥주를 내가 샀다. 그죠? 자, 여기서 compre라고 했습니다.
꼼프라르 동사의 과거. 그래서 1인칭 부정 과거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깨 다음에 깨가 이끄는 절이 옵니다. 깨메 엔카르가스테. 자, 깨 이끄는 절은요. 앞에 세르베사를 수식하는, 그죠? 자, 수식하는 어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전치사 대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 절 전체도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한정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관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사, 주어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 명사가 직접 목적어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목적어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자, 관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명사인 경우에는 보통 복수명사, 관사 없이, 그 다음 불가산명사인 경우는 관사 없이 단수로 해서 보통 직접 목적어로는 관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관사를 썼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일까요? 특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교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pré cerveza. 나는 맥주를 샀다. 특정한 게 아닌 어떤 맥주를 그냥 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compré la cerveza 이렇게 나오면 나는 그 맥주를 샀다.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정관사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페이지에 일정한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냐면 사랑하다, 아마르 동사, 미워하다, 증오하다의 오디아르 동사, 선호하다의 프레페리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로 정관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특하죠?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좋다 라고 할 때 preferir 동사를 사용합니다. prefiero los perros a los gatos. 자, 여기서 preferir 동사 다음에는요 반드시 전치사 아가 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 다음에 오는 것보다 아 앞에 오는 명사를 더 좋아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자, 이러한 preferir 동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직접 목적어인 경우에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보통 총칭적인 의미, 아까 얘기했던 집합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에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복수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불가산 명사, 어차피 복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수를 쓰는데, 자, 이 세 동사인 경우에는 정관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재로는 이 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제일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에는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고 추상명사. 예를 들어보면 para la salud el sueño es necesario. para la salud 그랬습니다. 뭐요? 건강을 위해서는 잠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7시간 적정 시간을 자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비만 예방에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a salud, el sueño 전부 다 추상명사입니다. 복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수밖에 없죠. 정관사 el이나 la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 주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꼼베니르 동사가 있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Conviene decir siempre la verdad. La verdad, 진실 혹은 진리라는 추상명사입니다.
자, 진리를 항상 말하는 것이 좋다. 항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아지죠.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꼼비니르 동사는요, 주어가 없이 사용됩니다. 3인칭 단수로 사용이 되는 동사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하다 혹은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동사에서 명사화된 동사 원형. 자, 우리 영어에서 뭐였습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명사화되죠. 그러나 스페인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동사 원형으로 명사화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사로 취급을 해서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관사는요, 단수 취급을 해서 남성 정관사 예를 붙입니다.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Viajar es más interesante que leer. 자, 뭡니까? 여행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롭다. 때 비아하르와 레르는 다 각각 동사 원형으로 사용되었지만 해석은 여행하는 것 혹은 여행하기, 책을 읽는 것 혹은 독서라고 명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 앞에 정관사 에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 그죠? 자, 주어는 이게 명사이든 아니면 동사화된 명사이든 원래 정관사 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앞에 주어가 나올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명사가 동사 원형일 때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써도 되죠. 그죠? 써도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er manzanas reduce el colesterol. 뭡니까? 사과를 먹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줄인다. 사과 먹기는 혹은 사과를 먹는 것은, 자, 명사화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때는 정관사 에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속담인 경우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mar con amar se paga. 자, 그래서 아마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모르라고 되어 있네요. amor con amor.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한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상한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속담 앞에는 정관사 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로 여러 명사가 등이 접속되어 있을 때, 자, 접속사, 등이 접속사 이로 주어가 여럿이 접속이 되어 있을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elleza y tristeza eran para Paul inseparables. 자, 아름다움과 슬픔은 포에게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죠? 여기서 베이사와 트리스테사 명사가 등이 접속사 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칭의 말 뒤에, 경칭의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eñor, señora, señorita 같은 게 있죠. 뿐만 아니라 don, doña 혹은 santa, santo와 같은 경칭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이야기한 señor, señora 혹은 señorita 이외에 직책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는 성이 사용되고요. doña, don, fray, sor, san, santo, santa 다음에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서로 다릅니다. 앞에 señor, señorita, señora 같은 경우에 혹은 doctor, president,
presidente general 같은 경우에는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 앞에. 그리고 뒤에 성이 옵니다. 근데 don, doña, sol 혹은 san, santo 이 경우에는 뒤에 이름이 오고요. 앞에 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Cómo está el señor López? 그랬습니다. 로페스 씨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요. ¿Cómo está señor López? 이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eñor López 다음에 왜 그 앞에 señor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해석에서 달라집니다. 앞에는 로페스 씨는 안녕하십니까? 안 부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관사 없이 그냥 señor López 했을 경우는 로페스 씨가 바로 눈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페스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즉 호칭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señor 앞에 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doña Juana está loca. 이 경우 doña Juana, 화나는 이름이 되겠고요. doña 앞에는 라라는 정관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doña Juana는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공동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불운하게도 남편에 대한 의부증으로 인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굉장히 불행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doña Juana. 자, está loca 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에 정관사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명칭을 나타낼 때 보세요. llegaron los García. 이때 los는 반드시 남성 복수형을 쓰고요. 가르시아라는 성을 써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가르시아 씨 가족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가르시아 부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전후 맥락에 맞춰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남성 복수 정관사 다음에 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신체 일부는 정관사를 사용하세요. 자, 몸에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e lavo las manos. 나는 손을 씻는다. 이때 이 손은요. 나의 손입니다. 자, 이것을 me lavo mis manos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돼요. 내 손은 나의 육체 일부예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언어명에는 뭘 씁니까? 남성명가서 에를 씁니다. 그래서 문장에도 나와 있죠. 5페이지에 El francés es más difícil que el español. 프랑스어는 스페인어보다 더 어렵다. 언어를 나타낼 경우 국적을 나타낸 형용사 남성형을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언어가 직접 목적어로 올 경우에 정관사 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동사입니까? 우리 교재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hablar, aprender, estudiar, comprender, saber, entender, leer, oír, escribir. 동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 다음에 언어명이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관사에를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부사, 동사와 이렇게 언어명 사이에 부사가 올 경우는 씁니다. Ella habla bien el español. 이때는 el을 썼어요. 왜 썼습니까? habla와 에스파뇰 사이에 muy bien 혹은 bien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인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hablar, aprender, estudiar, entender 그죠? 혹은 comprender. 자, 이런 경우에 뒤에 언어명이 직접 목적으로 올 경우에 정관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강, 바다,
태양, 산, 섬, 배, 기상현상, 천체 이름에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혹은 그냥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El Amazonas, 뭡니까? 아마존 강이 되겠죠, 그죠? El Mediterráneo, 지중해 바다가 됩니다. Los Pirineos, 피리네오 뭡니까? 자, 피레네 산맥이 되겠습니다. 산맥, 피리네오스. 그 다음에 Las Filipinas, 필리핀 섬으로 되어 있죠. 섬. 그 다음에 El Titanic, 타이타닉 호입니다. 배죠. 그 다음에 El Pacífico, 자, 뭡니까? 태평양. 자, 그래서 여기서 대양 앞에도 El, 그 다음에 El Everest, 산입니다. El Arcoiris, 뭐요? 이거는 무지개가 되겠죠. Arcoiris. 자, 기상현상 앞에 정관사 L입니다. El Alba, 뭡니까? 똑같습니다. 앞에서 아과를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성명사인데요. 강세가 오는 아로 시간의 여성명사 단수형에서는 정관사 L을 사용한다. El Alba, 여명. 그 다음에 La Luna, 달이 되겠죠. 첫째. El Sol, 태양. La Tierra, 지구. 자, 이 경우에 정관사 사용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동격으로 사용하는 별명, 얘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알폰소 엘 사비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알폰소 현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비오는 형용사로는 현명한, 그 다음에 명사로는 식자, 지식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정관사 일이 사용됐고요. 알폰소 현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맞먹는 문화를 크게 융성시킨 중세의 스페인 대왕입니다. 자, 스페인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때 카스티냐 그리고 레온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중세 유럽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법전, 칠부 법전이라는 법전을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아랍어라든지 히브리어 이런 외국어를 번역하는 번역원을 톨레도에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를 크게 융성시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중세 때의 알폰소 현왕. 그 다음에 구스만 엘 부에노는 의인 구스만. 그 다음에 펠리페 엘 헤르모소, 미남 펠리페. 화나 라로카, 미치광이 로카, 화나. 그죠? 자, 로카나 에르모소 사비오 부에노 모두 형용사예요. 이러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뭡니까? 별명을 썼던 건데, 이름과 그 별명 사이에, 형용사 사이에 정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관사 플러스 소유 형용사 호치형. 여러분 소유 호치형 다 아시죠? 자, 여기는 소유사 전치형에는 미, 뚜, 수. 그 다음 뭐예요? 누에스트로, 부에스트로, 수. 그죠? 혹은 수스, 미스, 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치형은 뭡니까? 소유 대명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는 정관사를 반드시 쓰고 후치형을 사용합니다. 후치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요, 뚜요, 수요. 그죠? 누에스트로, 부에스트로, 수요. 자, 그래서 ¿Cuál es el tuyo? 내 거는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때 el 정관사 다음에 후치형을 사용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르 동사 다음에는요, 나의 것, 너의 것 이 오더라도 정관사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과 연대를 말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Al cumplir los 20 años partió para Barcelona. 20살이 되었을 때 바르셀로나로 떠났다. 자, 여기서 나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los 20 años,
이때 그 앞에 보면 al cumplir가 나옵니다. al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무슨 뜻이에요? cuando가 같습니다. 뭐뭐 했을 때 혹은 뭐뭐 할 때, 그죠? 20살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la guerra de los 30 años. 이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30년 전쟁입니다.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la generación del 98, 98 세대라고 하죠. 1898년 스페인이 모든 식민지를 다 빼앗기고 미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 낙심했던 많은 문인들, 시인들이 글을 통해서, 그죠? 스페인의 그러한 어떤 그 부흥을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인들을 이르러서 98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도를 표현할 때는요, en 다음에 정관사 el을 쓰지 않고 바로 1998 이렇게 표현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경우냐면 en el 98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요, en el 다음에 아뉴가 보통 생략된 경우입니다. 자, 98년에 라고 할 때, 자, 그냥 1998년도에 라고 할 때는 en 다음에 환사 없이 1998, 그죠? 1998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하고요. 그냥 98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en el 98. 이때 L을 안 쓰면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정관사 L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면 desde los 30 años 30대부터 이런 뜻이 되죠. 연령이 30,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그죠? 30 연령대부터 이런 의미가 되겠죠. La década de los 60 뭡니까? 60년대를 나타냅니다. 연대, 그죠?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자, 시간은요, 여성 용관사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l partido de fútbol es a las 9. 축구 시합은 9시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개최된다라고 할 때 세로 동사 사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9시에 할 때 전치사 a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앞에는 여성 용관사 las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은 어떤 말들이 있어요? desde hasta 혹은 de a. 이 두 개의 호응을 이룹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desde hasta라는 말이 올 때는 여성 정관사 시간을 나타내는 정관사 las나 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와 a는 생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desde hasta 다음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고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대와 a는요,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나타내는 정관사 las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desde hasta 다음에는 생략할 수 없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일 다음에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그렇죠. 자, 요일. 예를 들어 이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El lunes es el primer día de la semana. 월요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다. 이때 월요일은, 얘는 월요일은로 주어로 해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viene el martes. 똑같은 요일입니다. 정관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관사는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수요일에 옵니다. 수요일은이 아니라 수요일에. 이때 정관사 el이 부사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차이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일 앞에 정관사가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La tienda está cerrada los lunes. 상점은 월요일에 닫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에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부족해요.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자, 반복되는 월요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복수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앞에도 정관사 el을 사용합니다. Llegó el 5 de febrero. 그는 2월 5일에 도착한다. 이때 el 5 앞에 e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 조심할 거는요, 세르 동사 다음에 요일, 날짜에는요 안 씁니다. 생략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Hoy es viernes. 세르 동사 다음에 생략해요. 무슨 요일입니다 라고 할 때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세르 동사 자체가 뜻이요, 거행되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관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죠. La reunión es el 7 de marzo. 모임은 3월 7일에 있습니다. 그때요, 이때 셀은요 개최된다는 뜻이에요. 그땐 요일 앞에 보통 무슨 요일입니다 혹은 몇 월 며칠입니다 할 때는 L을 안 씁니다. 근데 이때 L은 씁니다. 왜? 세르 동사 자체가 무슨 요일이다 며칠이다가 아니라 언제 무슨 요일에 혹은 며칠에 열린다 거행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땐 정관사 L을 요일 앞에 날짜 앞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명. 계절명에는 정관사 사용합니다. 프리마베라 앞에 라, 오토뇨 앞에 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La primavera es mi estación favorita. 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세르 동사 다음에 보어로 쓸 때는 관사 생략합니다. es otoño, 가을입니다. 그죠? 이거는 요일이나 그 다음에 날짜 앞에 세르 동사 다음에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 뒤에, 자, 만약에 en 뒤에 계절이 왔어요. en otoño, 가을에. 그때는 정관사 el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n el verano de 2011. 무슨 말이에요? 2011년 여름에 특정한 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정관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하죠? 이건 복잡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문서상 장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관사 플러스 명사, 마스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대는요 최상급 문장 구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마스 앞에 나오는 명사는 얼마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정관사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o que es la película más interesante del festival. 내 생각에, 그죠? 내 생각에 그 축제에서 영화가 가장 흥미로웠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영화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어가 빠졌네요. 주어는 여기서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어떤 거 할까요? 엘 티타닉 그거 할까요? 타이타닉호, 그죠? 그게 본래 영화 제목인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아무튼 그 타이타닉호가 그 축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화였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축제라고 하는 게 영화제인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화는 타이타닉이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관사 라, 그 다음에 펠리쿨라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 플러스 형용사 인테레산테, 다음에 전치사 됩니다. 그 영화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화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자,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문이 있네요.
Antonio es el chico más listo de la clase. 이때 listo 뜻 잘 알아두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 뭐뭐 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뜻도 있고요. 똑똑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문장이 어울릴까요?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요. 안토니오는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소년이다. 그게 어울리겠죠. 자, 리스토 다음에 빠라라는 단수가 오게 되는 경우는요. 보통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똑똑하다. 그때 치코 앞에 쓰인 정관사 el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수 앞에 쓰인다. el segundo capítulo 두 번째 장. 그죠? 이거를 el capítulo segundo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el capítulo 다음에 기수 do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La lección tercera 뭡니까? 세 번째 학과. 그죠? 자, lesson 3 영어에서는 그죠? lesson 3 그러죠? 자, 세 번째 학과는 más fácil para mí 더 쉽다. 세 번째 과가 더 쉽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ercera 여성이죠. 자, 앞에 렉슨 여성이라서 성수일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앞에 정관사 라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Enero es el primer mes del año. 1월은 1년에서 첫 번째 달이다. 그죠? 첫 번째 달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를 나타내는 서수 primero입니다. 그래서 오가 탈락했어요. 왜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메스가 뭡니까? 남성 단수명사 앞에 primero나 tercero가 올 때 오가 탈락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량 단위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 자, 여기서 부사적이란 말은요, 나중에 여러분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뭐뭐당, 우리말로 하면 키로당, 리터당, 메타당 이런 뜻입니다.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 해석해 보겠습니다. Las fresas están a 3 euros el kilo. 자, 딸기는 키로당 3유로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por kilo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키로당 이란 뜻으로 둘 다 해석이 되고요. 그때 정관사 el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la 플러스 국가의 형용사형. 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알라 프란세사입니다. 프랑스식으로 란 뜻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라를 쓰고 여성 정관사 써주세요. el 혹은 al francés 이렇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se despidió 그들은 이별했습니다. 그는 이별했다. 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단수니까 알라 프란세사 프랑스식으로 인사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그 다음 마지막 후가르 아 플러스 정관사 플러스 동사나 게임 명칭.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후가르 동사 뭐예요? 우가 우에로 바뀌는 유일한 부르기식 동사예요. 다음에 전치사 아가 나오고 운동 경계가 나오죠. 자, 예를 들면 자, 후에고 알 테니스 나는 테니스 경기를 한다. 운동. 자, 이때는 전치사 아가 나오고 뒤에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남성이니까 알 테니스, 알 발론세스토, 그죠? 자, 그렇게 쓰는데 중남미에서는 이때 아나 정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선호한다 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카드놀이에도 쓰입니다. El conde sándwich jugaba a las cartas tomando sándwiches. 샌드위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이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 하는 걸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나 고안을 했는데 그게 바로 샌드위치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카드 게임을 한다. 카드놀이를 한다. 이때 역시 정관사 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관사 연습을 다 끝냈고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이냐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교재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연습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해석도 해와야 됩니다. 자, 지난 학기에 여러분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문법사항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부 다 이해를 위한 거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까? 정확한 문장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문장 쓰기, 작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문제에 나오는 문장, 20문장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라는 그런 취지하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답을 쓰고 문장을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올려주는데요. 제가 공지사항이 어디에 올릴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 자료실에 이름과 학번을 밝히고 올려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화질도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귀찮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거의 1시간 걸리는 친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충분히 요 2페이지 할 수 있어요. 해서 그래 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뭔지 이 단어 정확히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린 부분 각자 찾아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50분 수업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